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턴 법칙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절에서는 운동의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체가 얼마나 이동하였는지를 표현하는 물리량인 이동거리 S,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였는지를 표현하는 물리량인 속력 V, 그리고 속력의 변화량인 가속도 A,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간단한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하나는 등속도, 그다음 또 하나는 등가속도 운동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공식이 있었죠. 거속시 공식, 그 다음에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가 있었고, 네, 각각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뭘 알아볼 거냐면 두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운동이 왜 일어날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자, 일단 힘의 3요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힘의 3요소는 방향, 크기, 작용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향, 크기, 작용점.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화살표를 네, 뭐 동쪽으로 만약에 힘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화살표를 동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서쪽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서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돼요. 힘의 3요소 첫 번째 방향. 그다음 두 번째는 크기. 힘이 5N보다는 10N이 훨씬 크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5N이라고 하면은 10N은 이거보다 2배 크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작용점. 힘을 받는 물체에 점을 이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줄에 묶여가지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조선시대 뭐 이래서 뭐 잡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나 입장에서는 실한테서 이렇게 당겨지는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실의 힘은 어디에 작용하냐면 내 몸에 작용하죠.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장력 T 이런 식으로 적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는 거를 이제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 크기, 작용점이 힘의 3요소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작용점이 제일 안 돼요. 작용점을 분명시 사람 몸에 찍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허공에 이렇게 찍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 되게 많고 아니면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눈사람을 밀고 있다. 올라풉니다. 네, 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힘을 원래는 이제 여기에 힘이 작용했으니까 이렇게 F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심지어 작용점을 여기다 찍기도 하고. 그럼 이러면 이제 전혀 잘못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향, 크기, 작용점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뉴턴 법칙. 뉴턴 법칙. 자, 뉴턴 법칙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1, 2, 3 법칙이 있는데 이제 쓰임새는 뭐냐면은 네, 알짜 힘을 받는 물체가 얼마의 가속도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했던 얘기가 어, 그저께 했던 얘기가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등속도 운동은 이제 거속시 공식으로 이제 풀면 되고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공식으로 이제 풀면 되죠. 근데 이 등가속도 공식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 가속도를 모르면 못 풀어요. 가속도를 꼭 알아야 돼. 그럼 이제 가속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뉴턴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해결해 줍니다. 가속도는 말이야. 나의 법칙을 쓰면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뉴턴 법칙의 목적은 가속도를 구하는 거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외워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상. 누구를 다루냐? 네, 질점. 질점. 질점은 이제 그 작년, 그러니까 2019학년도 수능 시험에 네, 언어 영역 지문에, 국어 영역 지문에 역대급 최고 난이도로 나왔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점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못 풀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뭐죠? 이게 뭐냐면은 포인트 파티클이라고 해서 네, 점질량 또는 뭐 질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딱딱한 물체를 우리가 이제 고체 또는 이제 물리에서는 이제 강체, 리지드 바디라고 하죠. 역학에서는 강체라고 하는데 이 강체의 부피를 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질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강체보다는 이제 질점이 운동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강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 그 음료수 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힘을 딱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돌면서 이렇게 가니까 운동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마찰 받는 것도 되게 좀 이상하게 받게 되고, 그러면 분석하기 너무 어려워지니까 아예 이제 이 부피를 네, 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모델링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델링 하면은 되게 편하다. 자, 그러면은 1, 2, 3법칙 중에 뭘 먼저 풀어보냐면 3법칙을 네, 먼저 좀 다뤄볼게요. 일단 3법칙은 잘 알다시피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중1인가 중2 뭐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대로 받는다. 네. 즉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은 B도 A에게 동일한 힘을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걸어갈 때 우리가 작용 반작용으로 걸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화면 보시면은 네, 이제 사람 발이 뒤로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잠깐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땅을 뒤로 밀죠. 그러면 이제 작용점 찍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이 땅을 민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의 반작용은 뭐냐면 사람 발에다가 이제 작용점 찍고 땅이 사람을 네, 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죠. 네, 그 발바닥을 뒤로 딱 들면서 땅을 뒤로 밀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쭉 가게 되죠. 그런 건 되게 많아요. 뭐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도 어프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물을 뒤로 밀면 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롤러브레이드라고 하나요? 네, 그 타고 쭉 갈 때 또 마찬가지. 뒤로 밀면 뒤로 이렇게 밀면 이제 반작용을 이제 이렇게 받죠. 그러면은 이제 벡터 분해를 하면은 이제 이쪽 방향 힘 때문에 얘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배구할 때 토스 탁 할 때, 그죠? 내가 이제 뒤로 이렇게 힘을 받는데 이제 또 반작용으로 힘을 주니까 공이 앞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롤러브레이드 위에서 네, 이렇게 벽을 밀면 그러면 이제 그 작용점은 이제 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반작용을 내 몸이 받는 거죠. 그래서 튕겨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켓은 이제 연료를 뒤로 분사하면서 반작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총 쏠 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총을 여기다가 이 뒷부분을 개머리판이라고 하는데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이렇게 탕 쏘면은 그 총알이 앞으로 나가면서 얘가 이제 뒤로 탁 밀리죠. 밀리면서 이렇게 어깨를 탁 치면 되게 아파요. 뭐 그런 게 다 작용 반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관련된 수식은 따로 없어요. 네, 공식은 따로 없어요. 자, 특징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이제 첫째는 작용력하고 반작용력은 크기가 서로 같아요. 이건 뭐 그냥 받아들여야 되죠. 이건 공리예요, 공리 거고. 그다음에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동일선상에서 존재한다. 네, 별표 쳐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손바닥 밀기 게임 해보면은 자, A가 있고 B가 있다고 했을 때 B가 이렇게 탁 밀어요. 그러면 이제 A가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뒤로 이렇게 탁 밀리죠. 근데 그와 동시에 자, B가 A를 민다. 그럼 이제 그와 동시에 반작용을 네, 받는 거죠. 근데 이 두 힘이 어떠냐?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자마자 어떻게 돼요? 상체가 뒤로 이렇게 간다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작용하고 반작용이 동일선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작용이 뭐 여기 하체에 막 작용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탁 치면 그 이제 뭐 다리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겠지 뭐. 그래서 손바닥 밀기 게임에서 작용력하고 반작용이 동일선상임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작용점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작용점이 있고요. B라는 사람한테 작용점이 있죠.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벡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별표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작용력하고 반작용력은 두 개를 더하기가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뉴턴 2법칙 서메이션 F는 MA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질량 애민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만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좀 적어보세요. 질량 애민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만 더해라. 좀 적어보세요. 질량 애민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만 더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FBA라는 힘은 질량이 라지 M인 A한테 작용하고 그 다음에 FAB라는 힘은 질량이 스몰 M인 B한테 작용하니까 당연히 이제 뉴턴 이 법칙에다가 때려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공식이 없어요. 만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장 구조상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서 소술돼야 된다. 그러니까 B가 A를 민다, A가 B를 민다라고 돼 있으니까 주어 목적어 이게 반대로 바뀌는 관계죠, 그죠? 그래서 B가 A를 민다, B가 A를 민다, B가 주어죠. 그 다음에 A가 B를 민다. 이번엔 A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 구조상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면은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내보면은 자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자 사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떨어지나요? 당연히 이제 중력 받으니까 그죠? 중력 받아서 그렇다. 예. 그래서 사과가 이제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다. 그죠? 그럼 반작용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하는데 반작용은 네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이 받는 힘이 뭐냐?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인 거죠. 이거 반작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어떤 학생은 수직 항력이라는 학생도 있고 뭐 어떤 학생은 뭐 부력이 이런 학생도 있는데 반작용은 네 주어 목적어를 뒤집어서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뉴턴 1법칙. 뉴턴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관성이 뭐냐? 일단 영어로는 이너셜이다 라는 거를 네, 알고 계셔야 되고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라고 하려는 성질이 있죠. 성질입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성의 성이란 게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를 관성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가 처음에 제시했고 갈릴레오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다. 동의어는 이제 타성, 매너리즘 이런 게 있죠. 뭐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 있다 또는 공무원들이 관성에 젖어 있다. 뭐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종류는 역학적 관성, 열적 관성, 전자기적 관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학적 관성은 네, 알짜임이 없으면은 물체는 정지 상태나 둥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역학적 관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역학적 관성이죠. 방학이 되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그죠?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이러면서 그죠? 그런 게 이제 다 역학적 관성인 거고. 그다음에 열적 관성,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동일한 열에 대해서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식용유하고 물하고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이제 가스불을 뗐을 때 누가 금방 끓어요? 뜨거워져요? 식용유가 금방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계란 후라이를 식용유에다가 하는 거죠. 네. 자, 요런 성질. 그러면 이제 누가 열적 관성이 큰 거예요? 물이 큰 거예요, 그죠? 물이 윈. 네. 그래서 물은 열적 관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기적 관성도 있습니다. 전자기적 관성은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전류가 많이 흘러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자체 유도 계수가 뮤절 n제곱 LA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체 유도 계수가 큰 게 전자기적 관성이 큰 거고 이 값이 크면 이제 우리가 그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되는데 아주 천천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유도 전류의 크기가 작다라는 말은 조금 네, 애매하네요, 그죠? 유도 전류의 값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천천히 흐른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임페투스 개념. 네. 자, 임페투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운동하는 물체들은 이제 임페투스라는 거를 이제 물리량을 갖더라. 근데 이 임페투스는 뭐냐? 이제 힘의 원천으로 이제 봤어요. 뭐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미개할 때니까 그죠? 뭐 사원소설 그래가지고 뭐 물불 뭐였죠? 공기 흙인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세상을 이루는 기본 원소다. 뭐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요. 오죽했겠습니까? 임페투스도 네 그냥
힘 같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 개념은 가속하는 물체는 이제 잘 맞는데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이제 틀리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연직상방을 해버리면은 이게 쭉 올라가죠, 그죠? 그럼 올라갈 때는 이제 왜 올라가느냐? 우리 다 알죠? 그냥 관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관성 때문에, 그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임페투스를 갖고 있어서 또는 임페투스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멈추잖아요. 멈추면은 속력이 0이죠. 그러면 여기서 임페투스는 값이 얼마라고 봤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임페투스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임페투스는 속력에 비례하는 힘인 걸로 뭐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 틀린 말이죠, 이것도. 그죠? 네. 왜냐면 이제 얘는 아래쪽으로 계속 mg라는 중력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사장된 개념이다. 근데 이제 그 물리교육론에서 5개념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은 이 순간 임페투스는 0이다 라고 했고요. 전개념, 물체는 여전히 중력을 받고 있다. 결국 뉴턴에 의해서 개념이 파기됩니다. 임페투스는 오늘날 이제 개념으로 따지면 힘이라기보다는 이제 운동량으로 보는 게 이제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속력이 있으면은 값이 있고 속력이 없으면은 값이 없으니까 그런 게 뭐냐? 운동량이죠, 운동량. 운동량 P는 mv.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은 임페투스는 사실은 힘이 아니라 운동량이었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뉴턴 이 법칙. 네. 뉴턴 이 법칙은 이제 가속도의 법칙, 네, 또는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메이션 F는 MA라고 합니다. 이 서메이션 F를 우리가 이제 합력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F네트는 MA다. 이 F네트가 이제 알자 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같은 표현이다. 자, 의미 합력이나 알자 힘을 받으면은 이제 가속도가 생긴다. 또는 속도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령받아서 학생들한테 이제 중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속도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법칙하고 2법칙을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자. 1법칙은요, 힘의 평형을 나타내는 거죠. 2법칙은 가속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1법칙 자체가 이제 등속이거나 정지한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상태로 따지면 힘의 평형이고, 그 다음에 운동의 원인, 그러면 왜 등속 운동하냐? 관성 때문에 운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2법칙에서 운동의 종류는 가속 운동이 돼. 그러면 왜 가속하느냐? 원인은 알짜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작용점의 개수는 한 군데다.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F1, 이렇게 F2. 그래서 얘가 10N, 그다음에 얘가 10N,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쌤쌤에서 이제 힘의 평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칠판 색깔을 검게 바꿔봤는데 빨간색이 잘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개념 퀴즈를 한번 볼게요. 자, 퀴즈 1번. 다음 그림에서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작용 반작용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퀴즈 1번. 여기 이제 M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받는 힘, 얘가 받는 힘. 네, 아래쪽으로 mg,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수직 강력 뭐 이렇게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는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 두 개는 작용 반작용, 아니 즉 뭐야, 힘의 평형. 그래서 힘의 평형은 관계는 수직 강력이랑 mg가 그렇더라. 그러니까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일단은 한 물체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 거고, 그죠? 요거는 이제 땅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인 거고. 그래서 이게 A이고 이게 B면 얘는 이제 C이고 얘는 B라고 할 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 힘의 평형이면 이 목적어 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죠?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좀 적어 두시고, 목적어 부분이 똑같다. 제가 후딱후딱 넘어가면은 그 여러분들 어차피 다 유튜브로 보고 계실 거니까 스탑 한 다음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하는 내용 그들은 그러니까 올해 생기초 특강은 퀴즈를 많이 좀 새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책을 개정하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지금 매 순간 수업 직전에 이제 퀴즈를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퀴즈는 이제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는 들어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퀴즈만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순서도 뭐 군데 조금씩 바꿨는데 그건 이제 찾으면서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어,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잖아요. 반작용은 뭐겠어요? 네,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땅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잖아요. 반작용은 물체가 땅을 내리누르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는 누가 있냐? N 땅물 그 다음에 N 물땅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mg 그 다음에 F 물지 이렇게 있는 거죠. 됐죠?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에서 확대 이 버튼을 다 외워야 되는데 영역 확대 아니다 요 그림 요 그림에서 작용 반작용 뭐 다 표현해봐라. 여기다 바로 네 할게요. 일단은 이제 사람이 이제 누르고 있겠죠. 네 이렇게 사람이 물체를 누르는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벽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안 되는구나. 기능이 전자칠판이 좋아서 하긴 했는데 기능이 참.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체를 미는 힘, 그 다음에 벽이 물체를 미는 힘. 요게 이제 수직 강력인 거죠, 그죠? 면이 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반작용도 있습니다, 그죠? 그 반작용은 물체가 벽을 미는 힘. 그 다음에 이제 요 힘의 반작용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해서 물체가 사람을 미는 힘.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힘이냐? 연직 방향에 또 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래쪽으로 mg 있죠, mg.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가 있냐면은 마찰력이 있겠죠,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죠, 스태틱 또는 스톱.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mg도 반작용이 있죠, 그죠? mg도 네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뭐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반작용이 있겠죠? 얘는 네, 물체가 네, 면을 네, 반대 방향으로 이제 또 밀어주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목욕탕 가서 때 밀잖아요, 그죠? 그럼 때 밀면 사실은 이제 미는 방향에 대해서 다 작용 반작용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 빡빡 밀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피 나잖아요. 여기만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서도 피가 나죠.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타월 안 하고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죠? 여기 피 나고 여기 벌게지고 손도 벌게지고 그죠? 뭐 이제 그런 관계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건 뭐 적지 말고 그냥 말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누가 이제 작용 반작용이냐? 네,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주어 목적어가 뒤집어지는 이제 이런 애들이 작용 반작용, 여기 작용 반작용이죠. 그다음에 얘도 작용 반작용, 그죠? 그다음에 얘도 작용 반작용. 보면 이제 전부 다 주어 목적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힘의 평형은 누가 힘의 평형이냐? 힘의 평형이 되려면 무조건 이제 한쪽에 다 몰려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힘의 평형이면 네. 누구랑 평형이냐? 일단은 이제 x 방향, y 방향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을 때 x 방향으로는 이제 사람이 미는 힘하고
벽이 미는 힘 두 가지죠. 그래서 사람이 물체를 미는 힘, 그 다음에 벽이 물체를 미는 힘,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이제 중력이랑 그 다음에 마찰력이랑 이렇게 쌤쌤이더라. 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퀴즈 2번. 자, 다음 그림에서 저울의 눈금이 물리적으로 어떤 힘의 크기를 지시하는지 추론해 보시오. 라고 돼 있네요. 네. 얘도 여기다 이제 직접 쓰면서 한번 해봅시다. 우선 이제, 얘는 아래쪽으로 이제 중력 받겠죠? 100뉴턴. 100뉴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수직 항력. 뭐 이렇게 받겠죠? 그럼 이제 저울의 눈금은 얼마 찍혀 있어요? 100뉴턴이라고 찍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장에 가면은 또는 정육점에 가면은 저울의 눈금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kg이라고 돼 있죠? 그죠? 10kg이라고 돼 있는데 10kg은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질량을 재는 게 아니라 중력을 재는 거니까. 그래서 10kg 중 이런 말을 붙여 주시던가 아니면은 10kg force 이런 말을 붙여 주시던가. 근데 둘 다 안 씁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는 100뉴턴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근데 철수가 와서 이거를 30뉴턴의 힘으로 꾹 눌렀어요. 그러면 눈금 어떻게 되겠어요? 더 돌겠지. 얼마나? 30이 추가됐으니까 130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저울의 눈금은 뭘 나타내냐는 거예요. 눈금은.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수직 강력은 얼마냐면 100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얘는 이제 원래 아래쪽으로 mg 100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수직 강력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눌러주는 30N을 또 받고 있었죠. 그럼 수직 강력 얼마예요? 130이죠. 그죠? 근데 눈금이 얼마예요? 130이네? 그럼 결국 뭐야? 아, 눈금은 네, 체중계가 떠받치는 수직 강력이구나. 이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적어두시고 별표 쳐놓으시고 눈금이 체중계구나. 아니 그 수직 강력이구나. 자, 그 다음에 퀴즈 3번. 자, 다음 그림에서 저울의 눈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되게 이제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우선 이제 그 얘는 둥둥 떠 있네, 그죠? 어떻게 공중부양하느냐? 뭐 당연히 자기력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 좀 적어보세요. 물체가 두 개이면 식도 두 번 세운다. 좀 적어보세요. 물체가 두 개이면 식도 두 번 세운다. 물체가 두 개이면 식도 두 번 세운다. 물체가 두 개면 식도 두 번 세운다. 그래서 얘는 이제 물체가 두 개니까 식도 이제 두 번 세워서 네,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쪽 얘는 아래쪽으로 이제 중력 받죠? 100 그죠? 그다음에 얘도 아래쪽으로 50 받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죠? 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스몰 f라고 쓸게요. 아직 얼마인지 모르고. 자, 그러면은 얘는 끝났죠? 얘는 이제 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땡땡땡 f가 50이다. 뭐 이렇게 바로 나오죠? 네,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또 무슨 힘이냐면은 수직 강력이 또 이렇게 쫙 이렇게 떠받치고 있죠. 그러므로 땡땡땡 뭐라고 쓰면 돼요? 수직 강력은 F 더하기 100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F가 50이니까 150이라고. 그죠? 150. 그래서 여기는 150 이렇게 눈금이 나온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시사하는 바. 여러분들 교재에 그 빈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써두셔도 되고 이번 올해부터는 이제 생기초 특강에 퀴즈를 많이 넣었어요. 뭐 이론만 백날 해봐야 뭐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래서 퀴즈가 되게 많으니까 교재 다 적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습장에다가 아니 노트에다가 따로 이렇게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연습장에다 적어서 한 장씩 찢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책에다가 풀 붙여서 끼워 넣으셔도 되고. 뭐냐면 봐봐요. 얘 얼마냐? 50N이죠? 그죠? 얘 얼마냐? 100N이죠? 얼마 나와요? 150 찍히죠? 그럼 뭘 뜻하냐? 잘 들으세요. 지금 얘가 몇 체계냐? 2체계야, 2체계. 영어로 적어보세요. Two body system. 영어로 적어보세요. Two body system. 자, 이 2체계는요, 힘이 이제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외력하고 내력, 이렇게 분류가 돼요. 외력하고 내력. 외력은 이제 external force라고 불러요. 외력은 external force라고 불러요. 외력은 external force. external force. 내력은 internal force라고 불러요.
internal false. 그래서 여기서는 외력과 내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누가 외력이냐 누가 내력이냐 지네들끼리 주고받는 힘 있죠. 이거 자기력 이게 내력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외력이냐 중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깔려있는 저울이 떠받치는 수직 강력이랑 이 세 명이 네 외력이에요.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뭘 궁금하다 그랬어요. 누구 궁금하다 그랬죠. 근데 누구이 뭐예요? 저울의 수직 강력이지. 그죠? 근데 수직 강력은 누구예요? 무슨 힘이에요? 외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질문이 눈금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질문이 뭐냐? 외력인 거죠. 무슨 논리인지 알겠죠? 네, 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답만 적으면 절대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 로직을 적고 외우셔야 돼. 자, 질문이 눈금이에요. 근데 눈금은 체중계가 가하는 수직 강력이야. 근데 여기서 수직 강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외력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뭐냐? 외력을 물어본 거야. 근데 외력을 물어보면 어떻게 푸느냐? 이 책에서 적으세요. 팁. 이 체계 이상에서 또는 괄호 열고 다체계에서 질문이 외력이면 적어보세요. 질문이 외력이면 1체계로 치환해서 푼다. 1체계로 치환해서 푼다. 그래서 지금 얘가 둥둥 떠서 이제 따로따로 이 책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지 말고 얘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먹밥 두 개 이렇게 합치면은 하나의 큰 주먹밥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합치면은 얼마냐? 아래쪽으로 150N의 중력을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위로는 저울의 수직 강력을 받는 거지. 그럼 이 두 힘이 뭐예요? 두 힘이 평형인 거지.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수직 강력은 얼마? 150인 거지 뭐. 알겠어요? 그럼 수직 강력이 150이니까 눈곱은 얼마? 네, 150. 끝.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 한번 봅시다. 나는 뭐냐면 원래 물의 무게가 30이야. 근데 거기다가 돌을 여기다가 풍덩 집어넣었대. 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돌을 여기다가 풍덩 이렇게 집어넣었어. 어떻게 풀 거냐? 이 되게 복잡한 게 일단 나무부터 먼저 합시다. 나무가 조금 더 설명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나무 한번 볼게요. 나무. 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둥둥 띄워놨어. 물의 수위는 이제 조금 높아졌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나무가 들었으니까. 근데 수위가 높아지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얘가 힘의 평형이다. 그럼 힘의 평형이니까 그럼 아래쪽으로 mg. 그죠? 그다음에 위로는 부력. 부력 공식 알죠? 로, 워터, G, V 싱크. 그죠?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로, 워터, G, V 싱크. 네. 이게 쌤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 힘은 원래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물이 나무 토막한테 주는 힘이에요. 그죠? 물이 나무 토막한테 힘을 주는 거라고. 그럼 뭐가 딱 연상이 돼요? 물이 나무 토막한테 힘을 준다. 또는 물이 나무 토막을 떠받친다. 뭐가 연상돼요? 물이 나무 토막을 떠받친다. 시작. 나무가 물을 내리누른다. 네. 나무가 물을 내리누른다. 네. 그래서 나무가 물을 내리누르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됐죠? 네. 그런 힘이 이렇게 작용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저울에서 이렇게 보면 저울이 또 무슨 힘을 작용하느냐? 네. 위로 수직 강력을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물 자체는 중력을 받고 있죠. 그러면 봐봐요. 식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우선 첫 번째는 mg랑 그 다음에 이제 부력이 쌤쌤이다. 그죠? 물이 나무 토막을.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직 강력은 라지 mg와 그 다음에 나무가 물을 누른다. 이거랑 쌤쌤이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랑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죠? 크기는 똑같으니까 요거다 집어넣으면은 결국 남는 거는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 이 책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는 기본적으로 힘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외력, 내력 분류한다고. 근데 여기서 누가 내력이냐? 부력이 내력인 거예요. 부력이.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물어본 게 뭐예요, 여기서? 이 눈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금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눈금이 얼마냐라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예, 수직항력을 찾아야겠지. 그죠? 수직항력. 저울의 수직항력. 근데 수직항력은 외력이에요, 내력이에요. 여기서는. 외력이지. 그죠? 이 전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밑에서 이렇게 떠받쳐주는 외력이라고. 그러면 외력, 다체계에서 외력 구할 때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일체계로 묶어서 풀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냥 깔끔하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요게 요렇게 나무 토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버려.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봐버려.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예요? 물의 질량, 나무 토막의 질량 이렇게잖아. 그러면 이제 자유물체도는 m g 그 다음에 위로는 수직항력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두 힘이 쌤쌤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땡땡땡. 네, 저울의 눈금은 전체 무게랑 똑같죠. 그럼 전체 무게가 얼마냐? 30하고 10이니까 40이 되더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 돌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세요? 여기 풍덩 이렇게 가라앉겠지. 풍덩 이렇게 돌. 그럼 이제 얘도 이제 자유물체도 그리려고 하면 이제 골치 아파요. 그죠? 일단은 이제 이 면에서 뭐 자유물체도 그려야 되고 뭐 생쇼를 다 해야 되는데 좋아.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이거 하고 쉬는 걸로 합시다. 자, 풍덩 집어넣었어요. 풍덩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물체도 어떻게 그릴 거냐? 일단은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이제 부력 받죠. 로지 부위.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중력 받죠. 그 다음에 위로 수직 항력을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에 반작용 받는 거지. 이거에 반작용. 아래쪽으로 로지 부위.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중력 받고 있죠. 중력.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에서 수직 항력이 또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식을 세우면 첫째, 얘는 N1 더하기 로지 V는 mg다. 그죠? 그러므로 땡땡 N1은 mg 마이너스 로지 V인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N2 이코르 라지 mg 더하기 로지 V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일식이라고 하고 요걸 이식이라고 하면은 그럼 결국은 네, 눈금은 뭐랑 같아요? N1과 N2의 합과 같지. 그러니까 두 개 다음 얼마예요?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 어때요? 아까 나무 토막 집어넣은 거랑 같은 결과지.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무를 집어넣나 돌을 집어넣나 어차피 저울의 눈금은 어차피 저울의 눈금은 뭐예요? 외력이야. 외력. 수직항력이라고. 알겠죠? 그러면은 네, 수직항력. 그러면은 어떻게 푼다?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무조건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통째로 묶어서 본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죠. 그럼 30하고 10이니까 30 더하기 10 해서 네, 저울의 눈금은 40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자유물체도 이제 본인이 직접 그려서 이렇게 다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38분 됐으니까요. 우리가 이 강의를 30분씩 끊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